중병을 웃음 치료로 고친 사람처럼 연불도 웃음 치료하는 것처럼 아주 만면에 미소를 띠고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하면은 반드시 성취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32살밖에 안 된 나이에 생일을 앞두고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군대 시절에 잠깐 담배를 피웠지만 제대하고 나서 금연을 하고 그 이후로는 친구들 술자리나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전혀 담배를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경에 갑자기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환절기라 단순한 감기려니하고 생각하고 동네 약국에서 기침 감기약을 사다 먹고는 그러려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 한 달이 넘도록 계속 기침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혹시 폐렴으로 번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근처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진상에 큰 덩어리가 보인다며 의사는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 사람은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았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나에게 별일이 있겠냐는 등 하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이런저런 검사에 시달렸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글쎄 그 사람이 폐암 4기라는 것입니다. 말기암이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비현실과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상이 미워졌다고 합니다. 아니 32살이면 한창 나이인데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저는 꼭 살고 싶은 마음에 전국에 소문난 여러 병원들을 찾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암이란 병은 마음까지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글쎄 암이 마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지 자기 마음이 암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죠. 시간이 갈수록 절망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에요. 암 하면 당장 죽을 것처럼 이게 스트레스를 엄청 심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항암 4차부터는 휴증이 너무 심하잖아요. 극심한 고통이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자 병세는 더 깊어졌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은 류마티즘 같은 게 찾아와요. 류마티즘이라는 건 뭡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거. 의사는 통증이 오면 원하는 대로 진통제를 투여하라고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죽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 바싹 말랐죠. 소화도 못 시키죠. 몸은 아프죠. 류마티스에 고생하지요. 폐암은 사기죠. 그때 작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명약이라며 웃음 운동을 권해줬어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통받던 작은 아버지는 이미 웃음 운동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뇨하고 고혈압이라서 아주 심한 일이었었는데도 웃음 치료를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틈만 나는 주위 사람이나 저에게도 웃음 운동을 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건강했던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만 했었죠. 그런데 내가 당장 급해지니까 웃음 운동을 시작했고 시작한 그날 이후 제 삶은 아주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잖아요. 간절하죠. 폐암 4기에 류마티즘까지 걸려가지고 괴로운 처지에 살고 싶다는 심정으로 웃음 운동을 하니 거기에 팍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기적을 선사하게 되었어요. 기적처럼 암세포가 사라지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슬슬 무슨 암 그런 게 한 게 아니야. 아주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류마티즘도 나았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저 사람은 참 냉정한 사람이다 하는 평판을 들었던 제가 기적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게 막 웃으면서 미친놈처럼 막 웃고, 그만큼 웃음이 제게 준 효과는, 그에게 준 효과는 놀라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웃음이 그 사람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혼의 웃음 연구원 김영민 원장님이 운영하는 거기에 그 연구원에 김규성님의 이야기였었는데요. 그렇게도 웃음 치료가 중병에 그리도 효과가 많다고 하는 것이니, 연부를 할 때 웃음 치료하는 것처럼 웃음을 같이 결합한다면 얼마나 많은 효험을 보겠습니까? 근데 제가 저하고 동갑인 어떤 스님을 소개받았어요. 제가 좀 질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는지 하여튼 누군가 소개해가지고 그분하고 통화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바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 스님이 70이 넘은 저하고 동갑인 사람이 연부를 할 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연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바로 화를 내면서 그 성스러운 연부를 어떻게 그따구로 할 수 있겠느냐. 스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 뭐라고 더 이상 조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냥 다시는 전화 안 드렸어요. 제가 이런 아주 그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얘기를 너무 서두에 해서 그분이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연 설명을 잘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렸으면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후회가 남긴 남지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자기가 배운 바대로 그 성스러운 고귀한 부처님을 부르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방종맞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연부를 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바로 이 김영민 원장님께서 쓰신 웃음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영혼의 웃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웃음을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웃는단 말일까요? 이 영혼이. 이 부분에서 저는 영혼의 웃음 연구소 박영민 원장님의 강연과 그분의 저서 영혼의 웃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 깊이 공감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이 책을 좀 다시 사보려고 알라딘 인터넷 중고 서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검색창에다 치면 나옵니다. 거기서 이 책을 치면은 웃음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은 김영민 이 원장님이 쓴 그 책이 나와요. 지금 오래된 책이니까 지금 가격이 3,000원인가 밖에 안 하고 배송료 해가지고 2,500원 해가지고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은 별반 그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핵심을 딱 줄여서 보면 간단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께서 인터넷에다 그 내용을 그대로 강연한 내용을 올리셨었어요. 근데 언제 다시 한번 보니까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아마 그 강의 내용이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삭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통해서 말기위암을 고친 그분의 자기 체험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이제 다 고쳐졌다 그럽니다. 아주 웃음 치료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대요. 차 타고 가면서 막 웃어 제끼고 해가지고 위암이 완전히 고쳐졌는데, 그래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걸 나중에 안 하면 다시 재발하고 그런답니다. 그 남산 올라가면서도 막 웃으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거 좀 도른 사람인 것처럼 보더라는 거 자꾸. 그래서 그때 만들어낸 게 영혼의 웃음이랍니다. 이 영혼의 웃음은 아주 작은 소리로 웃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방법은 그 9가지 단계가 있어요. 물론 그걸 전부 다 좀 알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연구를 할 때 그거를 좀 적용해가지고 해보니까 거의 기적급 감동을 받았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